지금부터 대한민국 헌정의 제54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하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맡은 종무국장 이형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사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타계하신 헌정 회원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의 창립을 기념하여 준비된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강연으로서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수림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강수림 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은 회장님 항의에서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연금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저한테 이 연금법을 요구해서 한번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 또 위원님들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연금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인쇄되고 완성이 됐는데 버스에서 붙겠습니다. 예, 그래 좀 목소리가 쨍쨍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연금법은 만들었는데 이 어떻게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단장님을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더니 회장님께서 단장님을 올해 5월 23일 또 임명을 하셔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유준상 고문님께서 단장이 되고 저희들이 그 밑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각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여론조성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저희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이죠. 29일 날 저희가 이제 공청회 같은 거죠. 발표회를 갖게 됐는데 그 발표회 후에 단장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마 원내 각 대표들을 만나는 아마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위로 제가 여기 오늘 섰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연금법을 헌정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그건 이따가 제가 이 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헌정 회원들한테 어떤 수익과 이익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실 때 중요한 건 우리 연금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연로연 지원금 건 연금이 아니죠. 그것도 일정 회원들만 혜택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이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원로 선배님 팔순 맞이하는 또 좋은 자리입니다. 원로 팔순을 맞이하신 선배님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지역국회를 이제 띄웠습니다. 그때 재헌 국회의원이 200명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0명에서부터 20대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헌정 회원이 나왔는데 지금 헌정 회원 수가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에는 1,144명인 것으로 이렇게 작년도에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기초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공로였겠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이 회원님들의 지대한 공헌에서 이룩한 업적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복지국가 중에 우리 회원님들이 그 노력에 대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를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국회에 진출한 것은 14대입니다. 여기 이제 14대 같이 한 많은 의원님들 계십니다. 제가 14대 때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7이면은 당선되고 5는 떨어진다. 그런 말이 유행됐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선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게 그 당시에 선거였습니다. 선배님도 다 그렇게 하셨죠. 한 번 선거 치면 또 수십억 돈을 쓰고 또 한 번 치르면 수십억 돈을 쓰고 또 치르면 나중에 떨어지면 선거빚에 시달리고 그리고 노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는 것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까지의 하나의 그 패턴으로 이어지는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초선이고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정치가 우리나라에 계속된다면 망국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치 개혁을 해야겠다. 참 당돌하죠. 제 나이 어린 그때가 40대인데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야당 3사람, 여당 3사람 정치협상 대표를 선출해서 아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정치에 돈이 안 드는 방법을 만드는 정치개혁법, 선거법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긴 협상 대표가 몇 개월에 거쳐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통합선거법, 공직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돈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똑바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선거법에 뭘 집어넣냐면은 공영제를 하자. 국가가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이 그 유명한 분들입니다. 박고인된 박상천 의원님, 박영태 의원님 또 여기 등등 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다 출마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나오려 할 거 아니냐. 그럼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제한을 해야 된다. 또 그런 공영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의 선거법을 보면 전적으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대게 돼 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럼 그거 도입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나 출마하는 건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이제 선출마 후 보전 일정 득표를 한 사람한테만 보존하는 그런 제한을 둬서 지금 선거 공영제를 시작해서 우리 후배들은 돈 안 들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지금 돈 안 들고 정치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 관계법의 후원금 걷는 방법 뭐 등등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회보장의 가장 근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인데 이게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래에 이 노후가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걸 이제 제가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연금법 하는 것은 아마 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 사회보장법은 헌법에 이제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렇게 선배들이 만든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세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 법률적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회보장기본법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은 그 하나의 말이에요. 선언적 규정이다. 프로그램이다. 법률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 국회의원 될 때까지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이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살아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자. 그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만드는데 그렇게 충돌이 됐습니다. 저는
권리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이제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 권리적 규정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사회보장기본법 이게 절충안으로 하나의 사회보장기본의 선언을 하나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이게 뭐냐? 그것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노령, 병들은 장애, 질병, 빈곤, 이 사회적인 이런 상황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보장기법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은 그 법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만든 후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 제가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만든 취지를 가지고 굉장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그 법 취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우리 회원님들이 노령과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부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법이 뭐냐? 사회보험법이라는 거,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그럼 국회는 뭐냐? 지위가.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죠. 그죠? 선출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도 있고 교육공무원도 있고 우리 이런 선출직 공무원도 있고 직업공무원도 있는데 다 연금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연금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국회의원은 못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요 공무원 연금법에 정의해 놓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다른 법들, 이 다른 법들이라면 아마 사법부 같은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만이 여기 연금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단서를 이렇게 놨습니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버렸죠. 근데 이 해석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든 다음에 빨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법의 뜻은 무슨 뜻이냐? 별도법을 정하라.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별도법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 공무원과 성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군인과 선출직 공무원은 성격이 다르니까 여기 공무원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래 놨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법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공무원 연금법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연금법을 따로 만들었죠. 명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들도 국회연금법을 따로 만들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만들었습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론이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론에 들어와서 다들 못 만들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걸 왜 제가 얘기했느냐? 기본권이라 이거예요. 인간다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도 연금법을 만들 권리가 있는 거죠. 스스로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헌정회가 나섰느냐? 그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잖아요.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왜 만들었냐? 후배가 일로 들어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시작해서 연관법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왜 별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만 별도의 법을 만든 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다 별도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각국이 세계가 어떻게 별도의 법을 만들었는가를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탐색하고 뭐 이렇게 각국의 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표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배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표가 방대하니까 글씨가 이만큼 작았어요. 책에 수록해놨는데 보여드리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께서 그 보여드려봤자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저보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각국의 법률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법률에 어떻게 정해져 있고 제가 제정한 법은 어떻게 정해 있는가를 서로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은 이게 1920년도에 공무원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연방법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적용되어 오다가 1985년에 같은 연방법이라지만은 공무원 연금법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새로 법을 하나 만든 그 연금법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법의 내용은 건속연한이 5년 하면 국회의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연금법의 근본적인 각국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인이 공무원연금과 같이 일부 기여금 내고 국가가 보조금 내고 거기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건수연수를 곱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세계 각국의 동일한 기존 방법입니다. 또 공무원연금은 또 똑같이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연금도 다 그런 구조화에 되는데 그래서 이 미국 연금법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은 5년을 국회의원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의원이 8%를 자기 월급의 8% 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돈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가 얼마를 부담하냐면 그 의회도 8%를 부담합니다. 그게 둘이 합쳐서 그거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받는 연금이 평균 얼마냐 1인당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그 공무원연금법에서 받는 연금 평균액은 1년에 816만 6천 원 정도 월 받고 있습니다. 평균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를 평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냥 그 연방연금법 국회의원 연금법에서 받는 거는 475만 원 정도 이렇게 월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거죠. 그 이제 일부 자기 부담하고 의회가 내주고 거기에 자기 연수 20년 곱하고 거기에 이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 비율 1.7, 1.5, 8, 5 이렇게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미국이 시작한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간단히 영국은 법이 간단합니다. 미국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1972년도 은연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속연수 조건이 없어요. 아까도 미국은 5년이라 했지만 영국은 뭐 되면 1년 해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기여금을 내야 되느냐? 자기 보수의 11.9%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등을 뒀습니다. 11.9 내는 경우 방법, 7.9% 내는 방법, 5.9% 내는 방법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 해서 의원은 의회는 보수의 26.68%를 지원하는 그런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원이 1년에 평균 받는 것이 1일 2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연금. 독일은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독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1개월을 근무해도 최소한 4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국가가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하원이 8년을 근무했을 때 받는 연금이 227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법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년 근무하면 연금 받을 수 있다. 초선만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4년 반은. 그럼 얼마의 기부금을 내야 되느냐? 15%의 기여금을 내고 의회는 10%를 내라. 이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6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기준 월소득액, 이거는 국민연금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을 근무한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얼마냐 하면요, 수당입니다. 수당이 보너스까지 합쳐서 881만 3천 원입니다. 881만 3천 원. 이 돈에다가 4년 곱해서 4.0%를 곱한 금액이 초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은 140만 원입니다. 141만 정도, 초선은 141만 받을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었고, 2선은 155만 원, 3선은 211만 원, 4선은 280만 원, 5선은 350만 원, 이렇게 받는 그 연금 구제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1144명입니다. 1144명 전 회원이 연금을 받았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1년이 237억입니다. 1년. 그 1144명이 다 안 받습니다. 절대로는. 그냥 통계로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받는다 하더라도 1년 예산 230억이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기에는 대상자는 120억에서 130억 정도면은 1년 예산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돈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돈 안에는 우리가 낸 돈, 이제 기여금, 의회가 낸 돈 이렇게 합치면 아마 1년에 한 70에서 80억이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해서 그 돈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연금법을 만드냐, 이 얘기를 지금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연금법이 지금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면은 저 5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현직 지금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선만 혜택을 받느냐? 나머지 4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시작하면 소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이 4선은 전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작하면 1선만 시작하니까 4선은 전직이 되니까 5선위원회 4선은 어떻게 되냐? 그 4선은 전직위원으로 봐서 부채에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직위원은 옛날 월급의 15%를 소급해서 내서 5선에 이 5선에 연금을 다 타도록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법률 규칙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전직위원은 우리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부원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국회의원이 우리 특권을 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연금 연로지원금을 개정을 해서 19대 이상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죠. 지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국회의원 연금을 만들어서 자기 사후 보장 안정을 기했으면은 지금 큰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분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부정한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법 제정하는 이유는 사회 보장에 의한 보장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현직에서 청렴한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엄격해졌습니다. 10년 이상 그 청년 의무를 지키고 나오면은 아무 재산이 없잖아요. 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사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 연금은 필히 제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27일 그 공청회를 해서 국민의 호소를 할 겁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동료 의원들, 현직 의원들한테 이거 꼭 필요하다. 너희들 장래가 우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법을 통과하실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나중에 하시죠. 네. 예, 강수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행사로 강연을 마치고요. 이부는 김충환 사무총장님께서 설명을 맡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는 우리 헌정회 창립 54주년 축하 행사와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 우리 헌정회 회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연로지원금을 잘 받는 문제,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제 관심사가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배들, 지금 현재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 앞으로 계속 국회에 들어올 우리 후배들이 정말 이 국회의원직을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욕먹지 않고 존경받는 국회의원, 존경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를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 연금 제도가 국회의원의 특권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수진 의원님 말씀하실 때 1년 예산이 16억 들어가는 거예요. 16억. 이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좋다고 해서 오늘 이 순서를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우리 29일 날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제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국회의원 연금법이 좋은 거다. 이걸 해야만 정치가 지금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 정치 국회에는 4%밖에 지지가 없고 아니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런 기업인들은 10배나 더 존경받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29일날 이제 우리가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날 시간 되시면 시간을 또 내셔서 오셔서 우리들과 또 우리 후배들과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준상 단장님하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주호용 우리 원내대표님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이렇게 다 말하자면 약속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은
저는 사무총장 김충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회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코로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실외에서 하는 코로나는 다 이 마스크 벗도록 됐고 오늘 우리는 이게 벗어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써야 되나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곧 벗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기념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빈 소개를 드리기 전에 내빈 인사에서 소개를 드리고 회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화환과 또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간단한 또 선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호접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총장이 또 난을 보내주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비서실장하고 계시는 정희용 21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님께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는 우리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님 먼저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회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긴 겨울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싱식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 기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헌정에 간판 붙인 지가 54주년 남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 국회로 보게 되면은 74주년이 되지만은 아마 20년 뒤에 간판을 붙이다 보니 54주년 행사가 되었고 이 자리를 위해서 모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생일 80주년을 맞이하신 분도 오늘 이렇게 다 오셨는데 참 아주 한참 때 참 좋은 때입니다. 정말 오늘 축복받는 박수로서 이렇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진복 대통령 모시고 계시는 정무수석 또 우리 당을 국민의힘 당을 총책임지신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전 국회의원은 48년 그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74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뚝 이렇게 서서 아주 선진국대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얼마나 일이 많았고 우리
헌정회 우리 선배들께서 어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산적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난국들을 다 제치면서 잘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제국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두 우리 헌정회 회원들, 현역 의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함께 했던 그 덕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더욱더 이 한 달에 모이는 우리 헌정 회원들이 자축을 깊이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새겨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자리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이 나라 근대와 오늘날까지 이 나라 정치의 상징인들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심신이 건강하시고 탁월하게 그리고 현대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 역할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시니어, 그러니까 똑똑한 원로, 주인다운 주인, 주인다운 행동을 하는 우리 스마트 시니어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든 국가든 어느 단체든 간에 탁월하게 힘신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 있습니다. 그 축이 없으면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정회도 그렇고 국가 사회도 스마트 시니언이 역할 제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보았는 각 선출직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다 똑똑한 주의에 있어야 똑똑한 모습이 있듯이 열심히 이 지역사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 역할 역시 이 자리에 있는 헌정회 회원들이 스마트 시니어 역할을 확실하게 할 때가 더욱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뽑은 헌정회장 저도 끊임없이 내가 맡은 임무가 뭔가 회원들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야단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켜줄 숙제 전 회장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못했던 일들 또 내가 내세운 공약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역시 사람 혼자는 한계 있잖아요. 예를 하나 생각한다면은 우리 헌정회관은 어떤 겁니까? 옛날 국회의장 한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보면 그 띠만 크지 속에는 기사방, 신문방 이렇게 적은 당들이 있어 나와서 저도 쓸 때도 못 쓰는 그걸 오래도록 수건사이였습니다. 우리 그 지자고 40명이 지금 그쳐 있을 정도로 수건사이였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두 분 계시는 정무수석, 원내대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단은 설계비까지 국회에서 올려서 반영되어졌습니다. 정부까지도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번제사만 통과되면은 이제 새로 치게 되어 있는 이런 일도 혼자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유자께도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신 두 분이 여당의 정치 그리고 행정에 수장모가 계시는데 어쨌든 꼬여 있는 난제들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해서 국민들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헌정회원들이 모두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잘 해 나가시기를 그 두 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아까 말씀같이 영어법이 저에게 가장 큰 건데요. 후회하는 중에 제가 5선을 했다 하면서도 국회에 있을 때 왜 그런 법을 못 만들고 안 만들었냐 내가 참 잘못했다 후회하는 중에 후회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나라 스님법이 모두 다 영어법이기 때문에 노후에 퇴임하고 난 뒤에 노후 보장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게 영어법이 지연된 경우인데 이거는 현역 의원들이 영어법을 풀면서 우리 지난 이 법 만들기 전에 우리 현역 의원도 같이 이렇게 한 줄 넣어가지고서 다 혜택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으니 부디모들 관심을 크게 가지고 특히 앞에 계신 이 두 지도자에게 우리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일신 우일신 그 말이 있죠. 우리가 더욱더 지도자 역할을 하고 큰일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하루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역할입니다. 일신 우일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건강입니다. 걸어라, 또 오르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바쁘신 중에 도와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헌정의 선배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으로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헌정의 창립 54주년을 축하드리고 선배님들께서 대한민국 근대화 시기에 국정의 중심에 서서 나라 발전을 고민하시고 또 성과를 내시고 헌신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수림 선배님께서 헌정의 연금법 말씀하셨습니다만 29일 날 연금 관련해서 만나 뵙기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헌정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그때 연금법을 못 만든 것이 되게 후회가 많이 됩니다. 다만 그때 단기간 하신 분도 똑같은 연금을 받느냐 부자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것이 그런 결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서 다른 나라의 예도 참고하고 해서 우리 헌정회가 추진하는 헌정회 연금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진복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헌정회 가정의 창립 행사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일훈 회장님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 돼서 저희인데도 오늘 이 자리 몇 번 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헌정회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늘 주문을 하셔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많이 듣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호영 의원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저도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서 논의되는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또 말씀해 주신 이진복 정수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 두 분이 워낙 시간이 바쁘시다고 해서 조금 순서를 진행하다가 조금 바꿨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축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길을 앞에 문 앞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우리 위원장께서도 또 꽃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